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왜 화재 소식이 아니라 테슬라 소식이냐? 테슬라 차량에서도 참 안타깝게 어제 불이 났습니다. 금요일에 불이 나가지고 언론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테슬라 여기다가 화재를 붙이면은 조회수 그냥 대박 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죠. 아마도 언론은 이거 테슬라 언제 불나냐 진짜 바라지 않았을까. 차주분만 안타깝게 됐죠. 다행히도 이제 이 차로 인한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피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차주분들도 잘 나오셨고, 피해라고 하면 이제 이 앞에 도로라든지 주변에 이제 업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약간 좀 피해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고요. 이래서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뉴스가, 테슬라 뉴스. 제가 키워드 테슬라 화재라고 쓴 게 아니라 전기차 화재를 써도 무조건 테슬라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이제 벤츠 때는 전기차 화재, 수입 전기차 화재, 그리고 EV6도 전기차 화재라고 하더니 테슬라는 그냥 테슬라다. 아무튼 간에 이 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탄 게 아니라 다행히 금방 꺼지게 됐는데, 아직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원인 같은 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모델 X 화재는 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천공이 발견됐죠. 화재 감식 결과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자체에서 불이 났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불이 번져가지고 배터리에 불이 옮겨 붙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거 화재 감시하면은 정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거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전기차 오너 카페들 다 난립니다. 특히 테슬라 카페에서도 지금 이 원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프렁크 부분에서 불이 타가지고 배터리에 옮겨 붙은 거다. 아니다. 운전자가 말하기 슝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배터리 팩에 가스 압력이 차면 그 가스 압력은 불이 났기 때문에 차는 거죠. 그래서 팍 나온 거 봐서 배터리가 먼저 문제였을 수도 있다, 맞다 하면서 또 싸우고 있고, 심지어 이제 프렁크 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전장의 문제다, 이거 전장 다 없애버려야 된다, 전장 다 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고, 아니다, 시공 잘하면은 그게 원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분들, 정말 혼돈의 파티, 대한장 파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화재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다 보니까 지금 오너분들도 굉장히 좀 동요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자분들이 바랬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단 원인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인은 원인은 원인이에요. 이게 분명히 다른 원인, 전혀 생뚱맞은 곳에서 원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감식하는 것들을 보면은 진짜 그냥 감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세부적으로 전장 부품이 같이 있었으니까 전장 부품이 문제겠구나, 그런 식으로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비파괴 검사라든지 전자 장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 합선 여부, 이런 것들을, 흔적 같은 것들을 그 화재 현장에서도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꽤 정밀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정말 제대로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장이 제대로 잘 물려있고 싸제로 장착한 전자 장비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좀 떳떳해도 될 정도로 조사를 빡시게 해주고 계세요, 우리 훌륭한 소방관 선생님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재가 전부 다 불타가지고 이런 거를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제 누구나 자기 의견을 좀 강하게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근거 자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 정황적인 이런 증거 가지고도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갖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전장 같은 경우 정말 제대로 시공해주는 곳이면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전장을 전부 다 제가 직접 DIY를 했기 때문에 저를 못 믿어서 얼마 전에 다 철거를 했어요. 모델 X 전에 저번 주 내내 퇴근하고 진짜 집에서 낑낑거리면서 다 뺐습니다. 오토 프렁크도 뺐고요, 오토 트렁크도 뺐고. 제가 한 전장 딱 두 가지입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식어잭에 물리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있는데, 설마 식어잭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겠죠. 식어잭을 쓰라고 있는 거니까.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식어잭에 물리고 있죠. 하이패스 같은 경우 이제 USB에 다이렉트 물리게 되면은 이 하이패스 장비 자체에서 이 기종에 따라서 이 USB 포트로 오는 이 전류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식어잭에 꼭 물리라고 이게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식어잭을 통해서 물리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오토 트렁크도
스티어링도 원복하고 오토 트렁크도 원복을 하니까 갑자기 요크 스티어링도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요크 스티어링도 순정으로 원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지금 순정이에요. 네, 사유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얘네들 없어도 크게 뭐 문제 없더라. 며칠 지내보니까 느끼는 겁니다. 예전에 수입을 할 때도 느꼈는데 원래 수입을 모니터 하고 다니다가 원복하니까 하루 지나서는 진짜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게 정상이네 이렇게 됩니다. 요크 스티어링 해도 제가 원복하고 나서는 이거 오토파일럿 유지하는 게 너무 이상하고 뭔가 운전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되려 더 불편했어요. 요크가 훨씬 편하고. 근데 또 이틀 지나니까는 역시 순정인가?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전장 부분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뭐 물론 이 프렁크, 오토 프렁크가 아니면 약간 좀 불편한 게 솔직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못 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검증받지 않은 내구도 테스트 이런 것들이 검증받지 않은 그런 중국산 장비들에 대해서 왜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까?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이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냥 만약에 뭔가 이런 불편한 것에 얽혀가지고 하필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뭔가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뭐 오토 트렁크랑 오토 프렁크 이게 뭐 제가 직접 시공도 해봤지만 뭐가 문제 생길 만한 여지가 많지 않아요. 이게 뭐 선을 피복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오토 프렁크 같은 경우는 12V 단자에다가 직접 물리는 거고 이제 오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수석 쪽에 VCC 쪽에 직접 이렇게 물리기 때문에 나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피복 쪽에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이거를 탈거하면서 느낀 게 이 배선들이 진짜 단단해요. 배선 같은 거 이제 원복하면 이제 이 장비 안 쓸 거면 다 잘라버리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 자르는데 진짜 고생했어요. 생각보다 딱딱하더라고요. 이게 배선이 칼질을 진짜 엄청 해도 안 뜯어요. 전선이 이 정도로 생각보다 뜯으면서 생각보다 내구성이 괜찮네 라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마음의 안정 이런 것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원복을 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또 약간 이 관련돼 가지고 트라우마 비슷하게 있는 게 테슬라 모델 3 타신 분들 3년 이상 넘어가면은 제가 12V 바꾸라고 제가 영상 올렸죠. 이거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 얘기가 되더라고요. 항상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냐 싶은데 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그 12V 배터리 나가가지고 차 먹통 내가지고 제 차 끌고 샌더 보낸 거 레카 불러가지고 보낸 거 그 사건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자장비는 전부 다 원복을 했고 그리고 요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요크는 옛날부터 좀 바꾸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겁니다. 요크 스티어링을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구형 모델 3, 모델 Y 타시는 분들 요크로 바꾸게 되면은 원래 있던 에어백은 원래 있는 순정 에어백을 그대로 장착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모델 S, 모델 X에 들어가는 요크 스티어링에 들어가는 이 에어백은 순정의 원형 휠에 들어가는 에어백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요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백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원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원형 휠 자체가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그거를 이미 베이스로 깔고 이 에어백을 설계를 했어요. 근데 요크 스티어링 어떻습니까? 싸제 모델 S, 모델 X처럼 순정으로 나오는 거 말고 위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에어백이 터지면은 과연 이 에어백이 터졌는데 위에 지지할 것이 없으니까 좀 더 뒤에서 터지지 않을까? 터졌는데 뒤로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누구나 다 하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델 S, 모델 X의 순정 요크 스티어링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은 이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에어백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순정 에어백을 그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요크 스티어링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좋아요 일단 하나 찍고 시작할게요. 보시면은 뭐 다른 분 영상이니까 막 재생을 하진 않을 거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거 그래프 옛날에 물리 시간에 고등학교 때 많이 본 그거 같은데 정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에어백이 터졌을 때 충격량입니다. 뭔가 얘에 비해서는 뭔가 선형 비슷하게 물론 이것도 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에어백 특수상황이면 이 정도면 그래도 충격량을 충분히 분산해 준 것 같죠. 아래가 시간이고 위에가 충격량인데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보셨죠? 똑같은 그 강도로 맞아도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충격량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것을 나눠서 맞기 때문에 덜 아픕니다. 근데 이거를 짧게 빡 치면 겁나 아프죠. 짧은 시간에 충격량을 세게 하면은 겁나 아파요. 그러니까 이 총 에너지 양이 똑같아더라도 시간이 짧으면은 겁나 아픈 겁니다. 이거 보세요. 얘는 뭐 단위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으면 400이에요. 천천히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천천히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죠. 근데 요크 스티어링 휠 사제에다가 순정 원형에 들어가는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 단위 자체가 달리 이미 3000입니다. 얘는 400, 600인데 얘는 이미 이거부터가 5배. 근데 시간이 어떻죠? 충격을 못 받다가 어느 순간 빡 받아요. 그러니까 딱밤 때리듯이 빡 맞는 겁니다. 에어백이 터지긴 하는데 앞에서 터지고 지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사놨을 때 이렇게 고개가 쏠리면서 한동안 진짜 이제 순정 원형이었으면은 이미 충격을 감소시키고 있을 시간에도 충격을 감소시키지 않았다가 빡 이렇게 때리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물론 이거는 시뮬레이션이라서 실전과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에어백이나 이런 것들 다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게 맞겠네, 다들 이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달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지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게다가 오토파일럿 유지하는 게 너무 편하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바꿨습니다. 이게 바꾸고 다시 또 이거 구조 변경하려니까 또 귀찮은데 그래도 뭐 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전익남은 모든 것을 다 순정화를 했습니다. 좀 약간 좀 마음의 위안을 좀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모든 차량,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순정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요크 말고는 없어요. 요크는 진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장은 정말 전문가분들이 뭐 피복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안 건드리고 잭바이잭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양질의 제품을 이렇게 썼다고 하라면 그게 문제가 될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전자장비를 떼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뭐 개인의 선택, 뭐 저는 그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간에 참 이 원인이 제대로 좀 파악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고전압 배터리가 문제라고 하면은 테슬라 쪽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게 맞고, 그 밖에 원인이면은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작년에 이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원인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기차 오너가 아니신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고전압 배터리가 원인인 것은 딱 절반이더라고요. 절반 정도만 고전압 배터리가 원인이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것들, 전자장비라든지 예를 들어 이제 열선 시트라든지 뭐 이런 뭐 하네스 이쪽에서 발생한 원인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블랙박스에 함께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도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뭐 전기차가 불나면은 전부 다 이제 배터리 팩에만 그렇게 집중하는데, 정작 이 배터리 팩이 원인인 것은 절반이고 나머지를 차지하는 것은 그 밖의 원인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재 때문에 이게 화재인데 문제가 많아요. 뭐 제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BMS라든지 폼팩터 이런 것들 좀 봐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 영상 그렇게 열심히 말씀드린 거고, 화재 이야기 그리고 순정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 좀 말씀드릴게요. 모델 3 RWD에서 약간 좀 너프 비슷하게 된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인가? 물론 이거는 한국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멕시코 얘기입니다. 모델 3 RWD 멕시코에서 이 트림, 기존의 롱레인지 퍼포먼스와 RWD 간에 좀 큰 트림의 차이가 나와가지고 이걸 좀 공유를 드릴까 해요. 뭐 간단하게 이미지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하죠. 대표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RWD는 흰색으로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롱레인지 이상부터는 이걸 지금과 같이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급 차이를 두게 됐고요. 그리고 시트도 열선 시트도 빼버렸습니다. 열선 시트도 없고 통풍 시트는 당연히 없죠. 와, 이러면 RWD 사기가 약간 좀 그려질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RWD 사기 괜찮거든요. 이게 뭐 정말 전비가 일단은 롱레인지 대비 좋잖아요. 일단 그게 깡패야. 그러면서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지, 뭐 커스터마이즈 뭐 다 들어가지, 이런 것들 좋았는데, 지금 멕시코에 있는 모델 3 RWD에는 이런 급 나누기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가장 큰 것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빠지면서 약간 좀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패브릭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직물 시트. 와, 직물 시트다. 물론 직물 시트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뻐요. 테슬라 직물 옆에 이제 모델 3 하이랜드 되면서 옆에 있는 인테리어들이 약간 직물 비슷하게 바뀌면서 이거 괜찮겠냐 걱정이 많았는데 실물 보니까 어떻죠? 와, 직물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거 직물 킹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정도로 직물을 잘 썼는데, 히트의 직물? 심지어 통풍까지 빼버렸, 이거는 약간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반면 이제 롱레인지부터는 기존에 들어가던 인조 가죽이 들어가야 되죠. 비건 레더라고 하는데, 와, 이런 식으로 급 차이를 많이 두고 있고, 심지어 뒷좌석 모니터까지 빼버렸습니다. RWD는 없고요. 그리고 롱레인지부터는 들어간다. 그리고 열선 시트, 휠 열선 시트도 빼버렸다. 진짜 제대로 깡통을 만들어봤죠. 이런 식으로 RWD와 롱레인지 차이의 급 차이를 이렇게 두겠는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할 필요가 지금은 없다는 게 뭐다? 얘는 멕시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소득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 말즉슨 이 차를 사는데 접근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델 Y RWD를 샀을 때 그 부담되는 것과 미국 사람들이 모델 Y RWD를 샀을 때 부담감이 똑같겠습니까? 전혀 딴판이죠. 우리나라 비해서 미국의 소득 수준이 2배 정도 높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모델 Y RWD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2,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듯한 그 느낌으로 차를 사는 겁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그래요.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랑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멕시코랑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5천만 원짜리 살 돈이면 멕시코 사람들이 살 돈이면은 거의 한 7,500 막 8천만원, 뭐 1억, 이런 식으로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생산한 생산 단가는 전 세계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국가별로 약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옵션을 빼가지고 원가를 낮춰가지고 그 국가에 대해선 저렴하게 차를 공급하게 되면은 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멕시코 대상으로 생산되는 차들은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원가를 낮춰가지고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기사에는 이제 모델 2 얘기도 나오죠. 모델 3 RWD에서 이 정도로 뺄 정도면은 모델 2는 진짜 모델 2는 저가형 차로 내놓을 거고 대중화를 시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옵션 조정해가지고 모델 2도 물론 가칭이지만 모델 3보다 낮은 급의 차들 생산할 때 이런 쪽으로 원가를 고려해서 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가지고 이걸 공유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까지 적용이 되기는 아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적용이 되려면은 미국에 있는 차들 아니면 중국에 있는 차, 이제 중국이 맞겠죠. 중국에 있는 모델 3 RWD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나라 만치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런 옵션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알리 보면 아시잖아요. 전장 알리 보면 아시잖아요. 한쇼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에 있는 모델 3 RWD는 이런 식으로 변화될 일은 없다. 이거는 좀 단언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뭐 중국의 소득 수준이나 뭐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이 정도는 그래도 커버할 정도, 이거 빼가지고 난 모델 3 RW 살게요, 나 통보식도 없어도 돼요 할 정도로 우리나라나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소득 수준이 그렇게 막 엄청 낮진 않다. 네, 물론 중국은 전체 평균으로 보면 낮지만 그래도 이 모델 3 사시는 분들 정도는, 이 정도는 사실 뭐 크게 문제 없게 구매하실 정도는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모델 3 RWD 끝나누기 소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해외 소식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결국에는 업데이트 소식인데, 테슬라를 주문하면 받으시는 분들이 받게 되는 이제 메디어 컨트롤 유닛 MCU는 3입니다. 라이젠이 들어간 거 MCU 3라고 하고, 저처럼 이제 비둘기 구형 모델 3 타시는 분들은 MCU2 아톰 프로세서.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다? 더 전 버전이 있다? 네, 바로 MCU1입니다. 국내에 따지면 이제 레이븐 이전에 사신 분들, 뭐 대부분 이제 뭐 리콜이나 이런 거 FSD 때문에 뭐 MCU2로 교체받으신 분들 많지만, MCU2 이전에 MCU1이 있었습니다. MCU2도 요새는 막 답답하다 못하는데 MCU1은 도대체 근데 이 MCU1을 탑재한 차들도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애플 같죠. 애플도 정말 옛날 모델까지 업데이트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CU3가 지금 팔리고 있지만 MCU2에 대한 업데이트 지금 꾸준히 해주고 있고, 물론 약간의 끝나누기, 하드웨어로 인한 끝나누기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MCU1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MCU1에도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물론 제한적인 업데이트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오토매틱 이머전시 브레이킹이라고 써있는데, 차가 판단해가지고 응급상황이다 하면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준다는 것이죠. 이게 기존에 없었냐? 있었어요. MCU1을 탑재한 정말 비둘기 모델 X에도 오토매틱 이머전시 브레이킹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 업데이트가 된 것이죠. 어떨 때? 예를 들면 이제 과속 상태, 100마일을 넘는 그런 속도와, 그리고 후진할 때의 오토 이머전시 브레이크. 예를 들어 이제 후진할 때 앞에 차가 있는데 얘가 차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거 뒤에 차 있는데 이거 이대로 받겠는데 해가지고 차의 판단하에 그냥 브레이크를 빡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MC1에 탑재한 모델에서 모델 X에는 없었던 기능. 후진할 때는 없었는데 후진할 때도 되게 바꿔줬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수직으로 오는 차에 대해서 막아주는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가 됐을 거라고 여기 기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안전에 대한 업데이트죠. 그래서 테슬라가 좋은 게 안전에 대한 업데이트는 진짜 옛날 차들에 대해서도 하드웨어만 지원하면은 해줍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사실 카메라로 감지해가지고 얘가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오토 이머전시 브레이크 때릴 수 있으면은 그냥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테슬라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안전 관련된 업데이트를 정말 옛날 차에도 해주고 있다. 제가 거의 영상에서 맨날 말씀드리지만 모 브랜드 차를 3년 전에 샀어요. 얘가 업데이트 해줍니까? 가끔 리콜 같은 거 OTA 된다고 하면은 리콜 같은 거 해주겠지. 근데 이런 업데이트 절대 안 해주죠. 절대 안 해주죠. 이래서 저는 테슬라를 강력하게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래서 테슬라 타신 분들이 다음 차로 다른 전기차로 넘어가는 비중이 좀 적습니다. 네, 물론 국내에는 좋은 차들이 많아가지고 EV9이라든지 EV9 다음 세대 나오면 저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현대기아 전기차가 진짜 잘 만드는데, 근데 현대기아 말고 넘어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정도로 전기차 시대에서 테슬라가 좀 독보적이다. 현대기아 얘기했는데 왜 독보적이라 하냐? 말이 꼬였냐? 유튜브 찍으면은 말이 꼬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간에, 전 다음 차 아마도 EV9의 유혹이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니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 차가 4년을 넘게 탔지만, 아직도 뭔가 신차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업데이트를 받고 있고, 뭔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게 하는 거. 이게 바로 OTA, Software Defined Vehicle 타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안타까운 화재 소식부터 업데이트 소식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원인이 뭘까?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고 그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타면서 좀 이런 혜택 같은 걸 좀 누리시길 진심으로 좀 바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전 세계의 바람이고 해서 우리나라에 좀 이런 사건들이 과연 이런 대세에 지장을 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게 좀 그런 게 테슬라 라티라든지 이런 사이트 보면은 우리나라 화재 소식이 없습니다. 안 나와요, 우리나라 화재 소식은.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테슬라나 전기차 이런 거 판매량 보면은 전기차 캐즘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안 팔린다 얘기를 상반기 내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거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게 아니다. 테슬라는 거의 작년 수준처럼 이렇게 팔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살짝 전기차 캐즘은 사실상 우리나라만의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큰 나라들이 전기차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얘네들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판매를 중단할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인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하나하나 해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좀 문제가 안 생기는 쪽으로 좀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문제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룰아웃, 얘는 안 돼! 이런 방향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일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문제가 있을 때 걔는 좀 아니야 이렇게 룰아웃을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쪽으로 접근했던 분들 뒤에서 좀 보니까는 좀 대우라든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인간의 인생도 그런데 하물며 거대한 산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갑자기 좀 말이 좀 헛나왔는데 아무튼 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